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292페이지의 건축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는데 용어 정의와 관계된 부분이 2문제 이상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된다. 1번 맞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된다. 층수, 높이 둘 중에 한 개 요건만 갖추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고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의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계가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된다. 연면적 합계는 재축 시에 반드시 종전과 같거나 그 범위 이내 이하됩니다.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크더라도 재축이 될 수 있지만 연면적은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건축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내력벽 해체하고 같은 위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이전이 되고자 한다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의 뼈대를 형성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기역 주붕틀, 니은 주계단, 주요 구조부입니다. 디귿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니며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함께 보십니다.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 작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맞죠?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정리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 행위와 최근 개정하여 용어정에 포함된 결합 건축 그리고 대수선과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을 각각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이라 해서 8가지를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벽과 관련되어서는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를 각각 정리하시면서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내력벽을 수선하게 되었을 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수선이고 30 미만은 소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계벽과 방하벽, 방하 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이 늘 존재해야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그리고 지붕들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 그래서 기둥 등에 있어서 수선 변경 앞에는 3개 이상이라는 말이 꼭 필요하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범위와 관련되어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하 공장을 설치하는 점포는 공장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하,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공장을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된다. 설계도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4번 막다른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구조 높이가 도로 인정 여부의 판단 요건이 되게 됩니다. 5번 고층 건축물은 앞서 보셨듯이 층수 또는 높이 둘 중에 한 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제절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적용받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에 정착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지붕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만 5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적용 대상으로 옳습니다.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전보안시설. 3번 가정문화재. 이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임시 지정문화재로 변경했는데, 가정문화재 가짜는 임시 가짜이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임시로 표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이건 가정문화재이건 임시지정문화재이건 모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천구역의 순문주작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4가지 모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3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하는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 올해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20시의 기출문제가 지금은 적용되기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은 건축물 자체이지만 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공작물 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옹담이란 말과 사광, 팔고, 오태란 말을 각각 정리해 주십니다.
높이 2m 초과는 옹벽 담장, 4m 초과는 광고판, 광고탑, 기념탑, 장식탑, 첨탑. 이러한 5가지는 3m 초과 시에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m 초과는 고가수조,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8m 이하인 때 건축법 적용 대상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높이 5m 초과 시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번의 5m, 높이 5m의 기념탑은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르게 되면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이번에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이 있는데 얘는 4m 초과할 때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추가해서 첨탑이라는 것을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 고려하게 되면 축조신고 대상은 1번 5m의 기념탑과 4번 높이 3m의 담장이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고가수조의 경우는 8m 초과해야 되죠. 광고탑의 경우에도 3m 초과해야 되고 지하 대표회의 경우는 30제곱미터 넘는 경우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1번, 4번을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추조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을 각각 정리하시면서 5번 보게 되면 높이 4m의 장식탑, 여기 장식탑과 관련되어서는 4m 초과 시에 장식탑은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4m의 장식탑은 축조신고 대상 아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해설은 6m 넘는 장식탑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4m로 개정해 놓습니다. 4m 넘는 장식탑이 신고 대상이다. 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그것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초고층 건축물로,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경우는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을 하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16층 아니라면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 판문숙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여객용이죠.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재래식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이 6가지 용도의 경우는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다중이용 건축입니다. 반면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제3절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용도 변경입니다. 이쪽은 건축물 관련 행위 중에 용도 변경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갑은 A도의 B군에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바닥 면적합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용 승인 받은 모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시군 후에 비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신고 대상이고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인 때 서로 다른 용도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의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설군 9가지와 관계된 사안으로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란 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숙박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늘상 함께 공부하시면서 문화집회설군은 문종위관이라고 하는 세부 용도를 정리해 주시고 영업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운숙이란 말로 세부 용도 정리해 놓습니다. 교육복지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야란 말로 정리하시는데 문화집회설군에는 문화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제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설군의 노교수의야는 노예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이 각각 포함되는 것을 파악하십니다. 지금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되고 이것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교육,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받아야 된다. 종교시설은 문종위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갑이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사용 승인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 중에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절차 중에 설계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100 이상이 할지라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 생략할 수 있죠.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사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고 대상이고 10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B 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복수 용도에 대해 현재 허용하기 때문에 5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해놓습니다. 용도 변경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주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병원이면 의료시설이죠.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점은 근린 생활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을 먼저 잡아내십니다. 1번입니다.
갑의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물을 대손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 복지수군에 해당되고 이것을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됩니다. 현재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용도 변경에 관한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관한 사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사이건 건축사 아니건 이런 자체가 의미 없고 설계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설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해야 한다. 하위설군을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3번입니다.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복수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란 말이 나오면 19은 틀린 지문이죠. 4번입니다.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준거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 지역을 해놓습니다.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서 서점에 해당되는 근린 생활수로의 용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여기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종교 집회장 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준주거 지역에는 근린 생활시설의 제한 없거든요.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서점으로 준주거 지역에서 용도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주거 지역의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 만약 시험에 병원이 있는 곳에 전용 주거 지역일 때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런 이야기라면 좀 틀리겠죠. 다만 여기 4번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피난 용도부터 옥상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이것은 피난 용도의 옥상 광장을 말합니다. 피난 용도의 옥상 광장은 5층 이상인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드립니다. 답은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4절 사전 결정, 건축, 허가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